오신 분의 블로그를 보면서 이제 그분에 맞춰서 좀 피드백을 드리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라도 제대로 이제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효소님은 거의 초보고 거의 일상이나 취미 위주로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거고, 지훈님은 사실 이제 정보성으로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하고 약간 전문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나눠져서 이제 병구님은 어떤 위주로 하고 싶은지를 우리 채팅창에 안 그러면 좀 적어주시면. 저는 그냥 제 강의하는 거 좀 올리고 싶어서 하려고 배우고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약간 전문성이네요, 그럼요. 네, 아무래도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나 제가 직업이 또 있으니까 그 직업에 대한 거를 했으면 해서 한번 올려볼까 생각해서 이제 음, 이렇게 된 겁니다. 네네. 하시는 게 있고 하는 거를 위주로 정보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네, 하고 있는 일을, 네. 정보성도 있지만은 그냥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걸 남기고 싶다는 생각도 먼저 있을 것 같고요. 기록해 두시고 하는 것도 그렇죠. 있으시고. 왜냐면은 뭐 제가 강의도 하고 이제 뭐 공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네. 것도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카테고리를 정할 때 조금 나눠서 이제 이제 네네네. 하고 있는 일하고 그 일상하고 이제 구분을 카테고리를 좀 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네, 두 분 얘기를 들으시면서 병구님이 중간에 궁금한 거나 네, 조금 알려줬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네네. 이제 두 분 교수님과 지훈님 거 포스팅을 봐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병구님이 그 사이사이에 이제 네, 조금 알고 싶다라든지 하는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블로그를 제목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그 제목과 그리고 이제 글 포스팅,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를 그 글도 들어오고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 있죠. 그 모든 거를 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를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블로그에서는 글쓰기죠. 블로그는 순수하게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기장 같이. 근데 그게 완전히 비공개로 되는 일기장처럼도 할 수 있고, 이제 나만의 저장 공간으로 쓰고 싶다 하면 그걸 이제 오래 지속되지만 이제 외부는 보이지 않게 하려면 비공개로 해두시면 되고요. 이제 나하고 타인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개용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 이제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냥 임시적으로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저장을 해두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좀 손을 더 봐야 된다. 이런 거는 임시 저장으로 보관을 해두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다 했던 부분이고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내가 이제 저장을 임시 중간중간 이제 내가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아니면 이제 내가 전문성으로 뭔가 공유해야 될 것도 생각나는 대로 킵 이제 저장을 해두는 거죠. 계속 저장을 해뒀다가 그걸 다시 불러와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이제 내용을 다 썼는데 이제 제목을 부여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거든요. 이제 우리가 우리 효선님 거를 들어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만 선생님 네. 중간에 오늘 하는 거는 핸드폰으로 하나요? 오늘은 PC, 핸드폰 다. 두 가지 다. 네네. 네. 이제는 같이 다 할 수 있고 뭐 하나만 해서 본인한테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효선님 거를 보면 이제 이걸 다 이제 우리가 정했죠. 블로그에는 어떤 블로그로 이렇게 할 건지를 들어오면 딱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도 중요한 카테고리는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카테고리는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우리가 글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7개가 지금 되어 있고, 여기 나의 생활은 2개, 이제 나의 직장 생활은 하나, 나의 취미 생활 4개의 포스팅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우리가 이 블로그에 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블로그에서 내가 이제 이 블로그에 내가 관심 있다. 어떤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이 찾아와 가지고 이 제목을 보고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카테고리 내에서 찾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지금 이게 제목이거든요. 맨 이제 그림 밑에 보이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효소님이 여기 18시간 전에 점심시간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인데 이제 이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로직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요. 블로그는 한 번씩 이제 워낙 블로그 자체가 홍보를 많이 하고 이제 여기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열심히 진실성 있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마케터들만큼 홍보가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 때문에 로직이 한번 바뀝니다. 이제 그 패턴,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운영하는 이제 홍보 전략을 이제 그걸 바꿔버리는 걸 말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목에 이제 로직이 좀 바뀌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제목에 쓸 수 있는 글자 수는 100글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쓸 수 있거든요. 길게 내가 중요하다 싶은 거를 100자까지 꽉 채워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써도 되지만 만약에 너무 반복이 많거나 너무 홍보성 이제 정보지만 홍보에 가까운 정보성 같이 느껴진다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케터들이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이런 로직을 분석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 블로그를 가지고 그 블로그가 바뀌었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분석을 계속 합니다. 이제 본인이 장애 노출을 시키고 또 이제 노출을 시켜야만 이제 수입하고 연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노출이 안 되거나 뭔가 기존 거대로 했는데 안 됐을 때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죠. 본인들은 아 이거 뭔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바꿉니다. 이제 그런 거를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부분이 블로그 홈입니다. 블로그 홈을 이렇게 가보면 이 블로그 홈이거든요. 여기 보면 블로그 홈 주제별 보기 이달의 블로그 공식 블로그 챌린지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여기 메뉴에 메뉴가 있습니다. 이달의 블로그를 이렇게 딱 해보면 이 달에 선정돼서 올라오는 블로그들입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애완 반려동물 여기 이제 가장 핫한 이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 이제 이렇게 이제 블로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네, 박미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듣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애완 반려동물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제목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블로그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요 옆에 보면 이게 제목입니다. 그림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글이 좀 짧아진 듯한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게 이제 간단하게 뭐다라는 것만 올려져 있는 게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보면 이제 게임도 이렇게 보면 이제 게임에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되게 길었어요. 길이 이제 이렇게 2줄, 3줄 막 되게 길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지금 짧아지는 걸 조금씩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가 굉장히 블로그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요 제목을 붙이는 부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살짝 알면 나는 이제 마케팅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은 뭐 개의치 않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은 이제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나쁘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잘 적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로그에 제목을 쓸 때는 되게 그 주제 내가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 블로그와 그 카테고리에 맞는 주제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키워드 위주로 이제 제목을 쓰는 겁니다. 간결하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내용 주제에서 그 키워드 그러니까 이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핵심 단어거든요.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에 들어가 있는 그 키워드는 본문에서도
내용이 나오겠죠.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목에는 나오는데 본문에 그 이제 키워드에 나오는 부분들이 없으면 이걸 이제 우리는 흔히 블로그에서 낚시성 글이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분명 제목에는 그 글이 있었는데 이제 본문에 막 언급했던 글이 나오지 않으면 우린 그걸 낚시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들어왔는데 막상 내용은 다른 내용인 거죠. 그러면 싫어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블로그 운영하는 이제 로봇이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관심 있는 블로그 할 때 제목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슈퍼 로봇 대전 X? 뭐지? 왜 X지? 라고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슈퍼 로봇 X 대전 깔표 이게 뭘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이분이 이렇게 쓰면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본문에 제목으로 적었던 글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X의 경우는 슈퍼 로봇 대전 T. 이건 X가 깔표가 아니고 버전이네요.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X의 의미도 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나와주는 거를 분명하게 본문에서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알려줘야 이게 X가 내가 알고 있는 그 X가 아니었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막상 그 제목에 그 핵심 키워드가 있었는데 본문에 그게 없어버리면 이게 낚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무슨 뜻이야? 라고 계속 찾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별로 쓸모가 없는 블로그 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잡아냅니다. 네, 이제 블로그를 관리하는 로봇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이제 확실하게 표시해 주는 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목하고 제가 이제 어제 효선님 거랑 지훈님 거 이제 블로그를 들어가 봤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미숙님하고 이제 세 개를 제가 들어갔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점심시간 해가지고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사진은 이렇게 이제 지금 맛있는 비빔면이 올라와져 있고 이게 점심시간 아마 점심 때 이걸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좀 와닿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키워드는 비빔면인 거죠. 그림에 일단 비빔면이 있으니까. 근데 글에는 비빔면이란 말이 없었죠. 근데 이제 뭐냐는 거죠. 이 그림이. 그러면 이게 이제 비빔면 그리고 점심에 먹었다. 점심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느냐. 단어만 쓰는 게 아니고 오늘 점심은 내가 직접 만든 비빔면 꿀맛이다. 뭐 이렇게 내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만들었고 비빔면을 되게 맛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포스팅하는 글이 되는 거죠. 효선님 이게 직접 만든 거 맞으시는가요?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열무랑 비벼 먹는 라면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맛있다. 네네네. 그래서 직접 만드신 게 아닌가. 만든 거예요. 맞죠? 네, 비빔면 사서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포스팅 공개를 한다는 거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내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하면 이제 내가 만들었고 내가 글을 썼기 때문에 나는 잘 압니다. 이제 부연 설명이 없어도 그렇지만 조금 자세하게 풀어주면 다른 사람도 봤을 때 나도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건 정보성 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비빔면을 내가 만들어서 점심에 먹었다. 뭐 이렇게 하면 여기다 이제 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랜만에 비빔면이 먹고 싶어서 내가 시중에 파는 비빔면을 사서 비빔면 그걸 사서 내가 이렇게 열무를 넣고 이건 내가 직접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서 내가 비벼서 맛있게 먹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파는 거 근데 여기 라면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 일반 시중에 파는 비빔면하고 좀 다른 건지 싶어서. 안 들리세요? 그 파는 라면, 비벼 먹는 팔도 비빔면 맞죠? 네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비빔면이라고도 라면은 다르잖아요. 글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알지만 파는 그 면이
그 비빔면이라는 거를. 근데 이게 라면이라고 하셔가지고 순간 내가 라면에 있는 면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이제 단어 하나도 되게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글 하나 보고 단어 하나 보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쓸 때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넣으면 그 키워드에 맞게끔 제목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내가 이제 초등을 대상으로 하고 독서, 글쓰기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럼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 포스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요즘 독서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서 독서 포스팅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키워드는 초등, 이제 책 제목 자체가 초등 적기 글쓰기였어요. 그래서 초등 글쓰기 이제 거기다가 교육, 뭐 독서 이런 걸 넣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키워드거든요. 키워드면 이제 이런 말들이 계속 이 본문에 이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글을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독서라는 책을 가지고 이걸 풀면서도 그 키워드가 계속 들어가게끔 글을 쓰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목도 초등 아이의 독서는 글쓰기로 마무리. 이제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개인데 이걸 이제 조합해가지고 글을 만드는 거예요. 제목을. 그냥 초등 독서 글쓰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단어 세 개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서 초등 아이의 독서는 글쓰기로 마무리한다. 라든지 뭐 초등 독서는 글쓰기가 답이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목인데 이 제목을 정말 어떻게 창의적으로 잘 만드느냐가 이제 또 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기도 하고 여지가 있고 이제 타인이 이제 이 제목을 보고도 이제 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되게 이 글은 신뢰롭다 이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공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 표현하는 법 이해되셨어요? 교수님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제목 이쁘게 나오시겠죠? 네. 미숙님 거는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 미숙님 안 올리셨죠? 글을 지워졌더라고요. 들어가서 네,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지워졌더라고요. 그 사진하고 이런 게. 아, 예, 예. 제가 하다가 잘못 조작해갖고, 예, 맞죠? 그래서 예, 사진이 없어지고 제가 예. 막 수정해 준 것도 있었는데 없어졌고 하다가 잘못했어요. 예, 그쵸? 해보다가, 예, 그래서 예, 요 지금 그림도 없어지고 여기 지금 이제 이름만 써놓은 이렇게 나와. 254. 그럼 이제 아까 말했듯이 21년 제목은 21년 4월 29일 오전 10시 55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면서 뭔가 잘못 올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보라섬 우리 그때 넣었었죠? 미숙님? 요거 수정 가능하시겠어요?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낚시성 글처럼 되는 거지.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는 거. 이제 제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들어왔더니 이제 이렇게 글 한 줄 있는 거. 이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노출이 안 되시는 거죠. 전혀 이제 뭘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제목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야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됩니다. 미숙님 한번 수정해 보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네. 지금 요 밖에 이거 택배를 보내고 있어갖고, 요것만 보내고 제가 다시 그 수업 참여하기 위해서 택배,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이제 그리고 그 제목은 이제 호기심을 끄는 제목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이 비빔면 점심이잖아요. 점심시간에 비빔면을 먹었다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좀 더 호기심을 끄는 거죠. 오늘 내가 직접 만든 비빔면의 맛은? 뭐 이렇게. 제로 254. 이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키워드라도 내가 이거를 이제 마침표로 하느냐, 물음표로 하느냐,
무슨 맛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약간 이제 끄는 거죠. 내가 비빔면을 먹었는데 내가 직접 만들었을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내가 뭔가 제목을 끌게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나만 만드는 비빔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면도 직접 만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실제로 뭐 내가 직접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비빔면 공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직접 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그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지? 비빔면을 자기가 직접 면까지 만들었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제목에서 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제목에 호기심을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를 사실 신경 안 쓰고 그냥 이제 취미니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우리가 글을 쓸 때 고민을 하고 이제 지윤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제목도 신경을 좀 쓰고 하시면 훨씬 더 이제 재밌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내 글을 보게 할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가 되니까 훨씬 이제 정보를 많이 담아주고 싶고 뭔가 유입을 내 거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는 제목에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봤으면 좋은지 대상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초등이면 초등이라는 대상을 넣어주면 좋고요. 중등이면 중등, 성인이면 성인, 이제 엄마가 만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명확한 대상을 넣어주면 그럼 이거는 애들은 안 볼 수 있겠죠.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 근데 너무 대상을 포괄적으로 다 보고 싶다 이제 이러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대상을 좀 구분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결과 사례, 직접 내가 뭐 했다, 뭐 오늘 뭘 했다, 만들었다 이런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내가 비빔면을 만들어 먹었다, 만들었다 이 결과죠. 뭘 했다 이런 거는 결과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해서 먹었다 했는데 비빔면 팔도 비빔면인가요? 교수님? 비빔면. 그래서 팔도 비빔면 봉지도 이제 하기 전에 찍어가지고 이거다. 비빔면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다 라고 보여주고 이거를 내가 물을 끓여서 뭐 나만의 면 삶기가 따로 있다 그러면 삶아서 이렇게 또 좀 찍어가지고 그 방법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하고 글하고 이렇게. 그러면 비빔면을 처음 만들어 먹는 사람도 그 순서를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얹어주면 되는구나. 마지막에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게, 초간단하게 되죠? 뭐 5분 만에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주면 훨씬 이제 그 비빔면을 만들어 먹은 사람도 팁이 되는 거죠. 노하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공유하는 거거든요. 되게 맛있겠어요. 금방 만들 수 있네요. 정말 뭐 일반 비빔면인데도 직접 만든 것 같네요. 뭐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네요. 5분인데도 되게 짧지만 되게 맛있게 되네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걸 하지만 난 좀 다르다. 그러니까 블로그는 그런 거죠. 점점 글쓰기가 재밌는 거는 자꾸 이제 이런 차별을 두는 겁니다.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재밌으면 이제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이쁘게,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뭐 재밌게 많이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별성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효과는 그런 거죠. 나는 이제 재밌어서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되게 맛있어요. 되게 좋아요.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제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메인에 뜰 수도 있고, 내 글이 이제 홍보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다 보니까 이제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라는 글이 선정이 되면 앞에 뜹니다. 앞에 뜨면 이제 그게 나와집니다. 팔도 비빔면을 치면 맨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서 들어와서 나도 이렇게 해 먹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제작하시는 분도 있죠. 이제 루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넣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뭐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림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글씨를 넣은 거죠.
여기 이제 지훈님 같은 경우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걸 메인으로 보여주면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수님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을 딱 보면 아 이게 점심시간에 비빔면을 먹었구나가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림을 내가 이제 이런 포스팅으로 해서 이제 이쁘게 만드는 제목과 이제 그림의 그 제목과 글쓰기 내용과 일치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영상도 거기에 내가 이제 과정을 담아가지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기심을 끄는 이제 제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제목을 쓸 때 카테고리에 맞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여기 나의 생활이 있고 나의 직장 생활이 있고 나의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냐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어디 넣냐면 취미 생활에 넣으셨어요. 교수님 일부러 넣으셨어요? 이거 그 취미 생활에다가 네. 아 이거 나의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구분하신 거 맞으시죠? 네, 일단은 제 나름으로 취미는 사진을 위주로 열 거고, 나의 생활은 나중에 책이나 글을 올릴 때 일기 형식을 조금 간단하게 열 때 나의 생활로 열까 해서. 아 그렇게 하셨어요? 네,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요 사진이 들어가는 거는 취미 생활로 취미생활로. 조금, 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효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블로그에 오시면 네. 취미 생활이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취미 올려서 하는 걸로 네. 그죠? 취미 생활로 그러면 이제 이 요리가 취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요리를 취미로 계속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취미 생활에 넣었으니까 이 카테고리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왜 취미 생활에 넣었을까? 나의 생활도 있는데. 취미를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니 취미 생활이 없어서 취미 생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만드는 예를 게 아니고 들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카테고리랑 요 글이랑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나의 취미 생활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취미가 있는 생활을 하나 넣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취미 생활에 관련된 카테고리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담긴 글들은 다 어떤 거예요? 취미 생활이죠. 취미 생활이니까 이 요리도 음식도 뭐가 돼요? 취미가 되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나는 이게 이제 요리가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효서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어주면 취미 생활에 이 요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글인지 그림인지 이런 건 모르잖아요. 네네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만 알죠. 나의 생활이 그리고 그럼 이제 이걸 나의 뭐 글쓰기라든지 바꿔줘야 되지 제목을. 근데 일반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그 카테고리도 목적성이 분명하면 그게 좀 타당하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럼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훈 쌤님도 보면 지훈 쌤님은 목적이 분명한 이제 블로그잖아요. 보면 여기 이제 공부법 전문가 루비 쌤이고 중고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법을 한다라는 게 블로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목차에 보면 루비 쌤의 공부법 시크릿이 있고 이제 강제 공부단이라는 뭔가 진행하는 게 있고 이제 루비 쌤이 누군지에 대한 것도 2개의 포스팅 올려져 있고 여기 이제 성장기도 12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주는 입시 뉴스도 7개가 지금 올라와 있죠. 아직 이제 여기 생명과학에 대한 거는 없고 이제 독서 낭독 프로젝트도 지금 뭔가 진행을 하는데 2개의 포스팅이 올려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크릿은 뭐지라고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봤을 때 시크릿은 봤더니 이게 뭐 학원 다녀야 될까 이런 거 이게 다 제목이거든요. 고3 수험생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글에 대해서 올려져 있구나. 노력의 배신 슬럼프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용기를 얻고 싶었을 때 이제 이거 영화를 추천했네요. 이런 걸 이렇게 제목만 봐도 뭔가 이 카테고리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훈님은 그 목적이 좀 분명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 공부단은 뭐지라고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이제 이 글이랑 이 카테고리랑 이렇게 연결되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단이니까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극강의 성공 코스
아, 이런 거를 진행하네요. 그죠? 따끈따끈한 후기가 도착했습니다. 아, 이걸 했더니 강제 공부단을 하고 후기를 올리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강제 공부단은 절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리고 있어요. 이런 정보가 이 제목에 대한 카테고리만 들어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떤 글을 이제 올릴 때 제목과 카테고리하고 이게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들을 올릴 때 이제 글만 쭈르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앞에다가 그 카테고리 명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않거든요. 내가 여행이면 여행 1, 뭐 이렇게 이제 1일차, 2일차 이렇게 내가 구분을 해서 올려주면 명확하게 이게 제목이 뭐다라는 게 이제 분명하게 표시가 되죠. 저 같은 경우도 글을 이제 독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는 카테고리를 디지털 독서, 매일 필사라는 카테고리에 디지털 독서를 하고 있고 지금 59일차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맨 앞에서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그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과 그 카테고리와 그 이 제목 쓰기 있는 글과 이게 이제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카테고리 이제 본인들 카테고리 정하실 때 일상생활인지 취미활동인지 이제 독서인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건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안에 우리가 글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땀 한 땀 쌓여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나만의 글을 써서 이제 글을 쓸 때 형식이 나눠지거든요. 이제 그럼 어떤 글로 쓸 건지 그냥 일기 형식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 쭉 오늘 약간 이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나의 일상을 기록해 두겠다. 내가 오늘 뭘 했지? 뭐 아침 몇 시에 기상을 했고 점심 때는 무슨 일과를 했고 뭐 오후에는 무슨 일정을 했고 내가 나의 일정을 객관화시켜주고 싶은 일기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일기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러면 뭐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내가 그 당시에 그날에 뭘 했는지가 나오죠.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하나 계속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여기 이제 오늘 일기처럼 이게 쭉쭉쭉 계속 써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도저히 나는 이거를 이제 공개하기가 힘들다 하신 분은 이제 이걸 비공개로 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정을 약간 주관적인 글쓰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비공개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신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 유출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에 맞는 글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아까 핵심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이거를 정보를 제공하는 건지 그냥 나만 내가 글쓰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지 좀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정보면서 이게 홍보인지를 구분을 하시면서 글을 쓰면 그 방향,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럼 이제 대상을 앞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이제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이제 그런 글쓰기 연습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계속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아까처럼 교수님이 이제 나만의 글을 쓰고 싶다 이러면 이게 이제 산문 형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시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자유글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 글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수익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이제 나만의 컨텐츠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모아서 책을 쓰기도 하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글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쓰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계속 다듬고 쓰고 올리고 이제 그림도 넣으시고 다양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혼자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오늘 올려야지 했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챌린저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양하게 가보시면 블로그에 가시면 챌린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목표 달성 위젯 이런 걸 이제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다이어트 베이글 같은 거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했는데 제가 약 뭐 맘먹은 것만큼 잘 안 됐을 때 이게 거는 거죠. 제가 운동도 마찬가지고 내가 절약 습관을 좀 들여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내 인생의 100일 이제 나 100일 정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쭉 뭐 기록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걸 하는 거죠.
이제 실천하고 싶은 거를 베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독서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미션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걸어놓고 내가 꾸준하게 지속하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인 거죠.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해두시면 훨씬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뭐 독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신 독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한 일기, 이런 거는 글쓰기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맛집 탐방,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포스팅 무조건 올리겠다 싶은 거는 맛집 탐방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제 핸드폰에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포스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그때.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사진을 그때그때 찍어서 저장해 놨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글을 좀 넣어서 또 포스팅을 올릴 수 있죠.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운동. 내가 지속적으로 매일 운동하고 있다. 이제 나하고도 약속이고 누군가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정말 지속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이제 결과에 대한 것도 나올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다이어트. 제가 이제 이 다이어트를 작년에 할 때 사실 다이어트가 쉽지 않아서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아예 생체식을 이렇게 했거든요. 생체식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102개의 지금 글이 올려져 있죠. 그러면 이걸 이제 클릭하고 가면 이제 제가 결과도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생체식을 했던 거를 쭉 과정을 담았습니다. 블로그를 키울 때 제일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매일 글쓰기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근데 그 지속성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와의 약속을 어떻게 할지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자기가 명명하는 거죠. 난 하겠다라고. 저는 이때는 다이어트 100일을 따로 걸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사실 이때는 몰랐어요. 뭘 어떻게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제가. 이게 그냥 이제 혼자서 블로그에다 두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고 글을 쓰는 거죠. 쭉. 뭐 이렇게 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혼자서 이제 나를 점검을 하는 거죠. 내 건강도 점검하고 내가 먹는 것도 점검을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다 올리고 뭘 샀고 뭐 어떻게 먹는지 과정도 다 찍어서 이렇게 진실하다 내가 내가 이제 실제로 하고 있다.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고 사실적이잖아요. 근데 그냥 글은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올려주면 확실히 이제 어디서 샀는지도 제가 이제 여기 배생다라는 생체식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힘을 받습니다. 내 혼자 뭔가를 한다는 게 글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글쓰기를 블로그에 매일매일 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 저는 뭐 이제 약간 피로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블로그가 다이어트 블로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생체식을 하고 있는데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떤 목적성에 맞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뭔가를 하나 실천을 하면 100일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 자신하고도 약속을 하고 또 누군가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성실하게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그 도전을 했었어요. 그런 게 필요할 때는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그 소재를 세분화해가지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카테고리를 제가 뒀지만 이제 건강에도 음식도 있고 운동도 있고 다이어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재별로 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독서 같은 경우도 이제 통으로 묶을 수도 있지만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경제, 자기계발, 소설, 에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카테고리를 줄 때 처음에는 크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주지만 점점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블로그를 어떻게 내가 이제 방향을 잡고 목적에서 나가느냐가 이제 글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명확하면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이제 좀 분명해집니다. 이거 뭐 때문에 이 글을 올리는지도 가능하고 막연하게 글쓰기가 되지 않고 딱 목적성 있는 글쓰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내용을 들이지 않고는 금방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글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우리가 발행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제 발행에 블로그에 이제 올릴 때 이제 보이게끔 하는 거를 발행이라고 해요. 이게 등록해 두는 거죠. 등록해 둘 때 우리가 그 저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저번에 해봤지만 저장 개념은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나만 볼 수 있는 창고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제 관리를 잘못하면 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도로 따지면 그냥 임시 저장이기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지만 등록이란 개념은 다릅니다. 블로그에 아예 탑재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를 하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 볼 수 있다. 전체 공개. 내 이웃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웃 추가하잖아요. 그럼 이제 5명만 예를 들어서 있고 아니면 50명만 있고 하면 우리끼리만 공유를 할래. 이제 이 정보는 다 주고 싶지 않아. 이러면 이웃 공개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웃도 이웃이 있고 서로 이웃이거든요.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웃은 나도 이웃을 맺었고 이제 그 사람도 나를 이웃을 맺었을 때 서로 이웃이라고 해요. 근데 이웃은 나만 맺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맺지 않았어요. 관계를. 그러면 이제 이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정보는 주고 싶어. 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이웃 공개를 하시는 거고요. 서로 이웃은 서로 이제 이웃을 하는 사람끼리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거죠. 비공개는 이제 등록은 했지만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블로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할 때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느냐 하거든요. 자, 댓글을 달게 하느냐, 댓글을 달게 하지 않느냐. 체크를 하면 댓글을 달 수 있는 거. 이걸 체크를 하면 공감을 하트 모양 있죠. 그거 우리가 가면 밑에 하트 이렇게 들어가면 공감 표시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댓글 쓰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내 블로그가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사실 비공개 같은 경우나 이제 공개를 일부만 했을 때는 검색을 허용 안 할 수도 있죠. 우리끼리만 공유하겠다 하면 이걸 체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글이 검색해도 괜찮다라는 거는 이제 정보성 같은 경우는 노출되면 이제 잘 쓴 글 같은 경우는 상위에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블로그 카페 공유할 때 이제 본문 허용 이제 이거가 두 가지예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이제 뭐 블로그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 카페 같은 경우에 애들이 글을 쓰고 올리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애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를 썼는데 카페에 올렸는데 이렇게 내용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렇게 내용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랑 이렇게 이 아이가 글을 이제 이 아이도 내용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올라간 내용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블로그 아니거든요. 이게 제 카페잖아요. 카페인데 글이 이렇게 다 보이는 경우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 누군가가 내 글을 퍼갈 수 있거든요. 퍼갔을 때 다 보이게 하느냐 보이지 않게 하느냐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글쓰기에 가서 발행할 때 여기 이제 발행할 때 보면 블로그 카페 공유 여기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링크 허용 본문 허용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본문을 알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면 링크 허용이 체크하시는 겁니다. 링크 허용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 내용을 다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본문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공유가 이제 다른데 내 거를 이제 공유해도 괜찮아. 이걸 하시면 퍼가기가 돼요. 근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하시면 내 글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약간 이제 블로그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이제 안 돼 있는 거는 체크를 하시고 되어 있는 거는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시고 하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구분하시고 여기 CCL이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를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CCL이 뭘까요? CCL이라는 거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예요. 그러니까 그 내 저작권이죠. 내가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내 거잖아요.
이 글은. 그런데 내 글이나 내가 사진을 찍어서 내가 올렸으니까 내 건데 내 걸 도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심시간에 올린 이 사진을 보고 이거 내가 분명히 올렸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걸 캡처 떠갈 수 있거든요. 캡처 가져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게 이제 먹고 올린 것처럼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상이니까. 근데 이게 막 퍼갑니다. 글도 퍼가고 이제 사진도 퍼갑니다. 내 건지 그 사람의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막 퍼가니까 이제 이런 거를 막아야 돼. 이제 못 가져가게. 이제 그런 게 저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서 이제 못 가져가게끔 하는 거. 내 허용을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은 타인이 인용하고자 할 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설정을 하시고 설정할 때 내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보이거든요. 이제 비허용. 이제 내 글을 상업적으로 허용하느냐, 비허용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허용하지 않게끔 해놔서 비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허용을 하면 이제 막 퍼서 이제 본인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작물 변경이 있어요. 이제 허용을 하느냐, 동일한 이용 조건에 가능하느냐, 비허용하느냐. 그래서 저는 제 거는 못 쓰게 해놨기 때문에 비허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되 내 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거는 비허용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하고 이제 내 거를 이제 확인할 때는 어디서 하느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지금 블로거들 다 들어와 계시죠? PC 화면에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이제 실습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만든 포스팅은 저작권을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블로그 로그인을 다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하셨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번에 아마 시작할 때 제가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내 블로그의 프로필 영역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관리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보면 본인 블로그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다 보이세요? 여기 이제 자기 프로필 밑에 가면 여기 관리라고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시겠어요? 이 클릭. 이 화면. 네. 교수님 해보셨어요? 들어오셨습니까? 네. 미숙님 하고 계세요? 네. 명구님 이해되세요? 지훈님은 이제 PC에 앉았습니다. PC 앉으셨어요? 네네. 예. 택배 네.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지훈님은 아시죠? 이런 부분. 네.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 자 볼게요. 이제 이런 여기 기본 설정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기본 설정. 기본 설정 이렇게 딱 클릭하면 요 화면이 딱 나옵니다. 맞죠? 보이시죠? 요 기본 설정 누르시면 그리고 여기 콘텐츠 공유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콘텐츠 공유 설정. 여기 보면 콘텐츠 공유 설정 여기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보시겠어요? 하셨어요? 효선님하고 미숙님 하셨어요? 네. 네. 혹시 병구님 듣고 계세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보면 CCL 설정이라고 있죠? 네네. CCL 설정에 사용에 체크하시고 네. 나는 이런 표시를 하겠다. 그거를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허락하지 않음. 저작물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하지 않겠다. 이제 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제 이게 밖으로 유입됐을 때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네. 자동 출처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지금 효수님, 제가 효수님의 블로그 왔는데 이렇게 지금 색깔이 다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걸 복사해 갈 수 있거든요. 그릇.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지우님도. 지우님은 이렇게 복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막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근데 내가 글이 좋아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사용 금지. 미숙님 따라오십니까? 예, 잠깐 듣고 있습니다. 하고 아, 있습니다. 이거 해놓으셔야 돼요. 네, 못 가져가. 예, 예. 그리고 자동 재생 설정, 요거 이제 자동으로 재생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번 효선님 해보시겠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네. 방금까지는 이렇게 블로크가 이렇게 블럭이 되죠? 네. 됐는데 교수님 하셨어요? 위젯 설정하러 가라고 네, 뜨는데. 됐습니다. 이제 안 되죠? 네. 이렇게 안 됩니다. 이제 글을 복사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네. 네네.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막아 놓으면 이제 글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진을 뜨거나 직접 치지 않으면 글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아 놓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쓴 거나 누군가가 만든 거는 저작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든 거는. 근데 물론 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썼고 내가 찍은 거기 때문에 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지켜가면서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책 같은 경우에 출판 저작권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책 내용을 그대로 다 올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저도 필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거는 필사라고 말하는 거랑 사실 책 리뷰랑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는 책 리뷰라고 생각을 하고 썼고 책 필사라고 생각하는 제가 개념하는 필사는 그냥 다른 부연 설명보다 책 내용을 위주로 쓰는 거를 말합니다.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꾸미고 썼고 내 얘기만 이렇게 검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나머지는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필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책에 대해서 전체를 리뷰라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도 가듯이 썼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필사라고 저 혼자 정의 내리고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책의 내용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책의 내용인데 이걸 다 써버리거나 일부 한 챕터 한 반 이상 써버리면 이게 이제 저작권에 걸리는 거예요. 출판 저작물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 네, 10%쯤은 그러니까 상표 페이지면 30페이지 정도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을 이제 알고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책을 가지고 많이 쓸 때는 또 북튜버 유튜브에 가서도 책을 소개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를 다 보여주거나 전체 얘기를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걸리기 때문에 누가 그걸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이제 내려라라고 얘기하면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저작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저작권을 갖다 쓸 때도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동의를 받지 않으려면 그 규율을 지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런 내용들도 이 지금 보여주는 이 사이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이제 채팅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채팅방에 연결하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해가지고 연결하면 지금 제가 올려놓은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서 무슨 내용이지라고 조금 그거를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것도 타인이 만든 것도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쓰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도용이 심해가지고 네, 저 사람이 한 걸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이제 영화, 이제 발췌, 요약, 낭독 이런 거 했을 때 주의점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읽어보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쓰셔야 이제 내가 피해가 없지 모르고 쓰면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이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이런 부분들 이제 확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글쓰기를 이제 제목을 붙일 거거든요. 이제 실습을 진행하려고 해요. 미숙님 지금은 이제 가능하시죠? 예, 제목 들어왔습니다. 예, 음. 글쓰기. 네네. 지금 네. 지금 미숙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연결을 했죠. 자, 미숙님 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요거부터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네. 요 있는 거. 네. 네. 지금 핸드폰으로 하세요? PC로 하세요? 핸드폰이랑 PC랑 다 있습니다. 다 가능하세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럼 PC로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정할 때 기억나세요? 여기 점 3개. 이거 지금 PC에 점 3개. 이거 지금 2.0인가요? 에디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쌤이 그때 작가님 바꿨죠? 지난주에 올려놨습니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네, 3.0으로 되어 있죠. 네네. 아니 2.0으로 임시 저장글에 제가 들어갈까요? 임시 저장글? 아니요, 임시 저장글 아니고 여기 지금 이 화면으로 오셔야 돼요. 네, 잠깐만요. 네. 여기 2021년 4월 29일 오전 10시 55분 저장한 글입니다. 이 포스팅. 네. 잠깐만요. 헐. 쌤 사진이 여러 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있고. 지금 여기는 화면은 왔습니다, 쌤. 근데 지금 화면은 왔는데 제 네. 사진이 하나, 둘, 4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뭐가 다르다. 거기는 없네요, 그죠,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미성님 네, 거에는 이렇게 그거는 있어요. 선생님, 그거는 이거 있고, 네, 다른 것도 있어요. 예, 제 여행 6개 글, 몽동 열기 하면서 있거든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있는 근데 등록이 예, 됐을까요? 임시 저장을 했었나 봐요. 그 임시 저장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 말고 여기 쌤한테는 안 보이고 저한테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이제 임시 저장인 거죠. 이제 등록이 안 된 네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네, 그거 놔두시고 요거 이 화면 네, 지금 요거 예. 수정해 볼게요, 한번. 예, 여기 왼쪽에 여기요? 예. 이거 2020 이거 화면 혹시 보이세요? 이 화면은 그게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 화면이 안 보여요? 잠깐만요. 꼽혀보고, 이 사람 거 꼽혀하고, 이거를, 이 화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미숙님의 저장한 환경을 글입니다. 못 예.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예, 답답하고 제가 있어요. 그거 비번 알려드릴게요, 맞아, 선생님. 네네네, 맞아요. 그때 네. 그랬죠. 네. 볼게요. 뭘로 시작했죠? 10별 752에 1910. 저장을 10별. 안 해놨나 봐요. 네. 그러면 죄송한데 채팅창에다가 아니면 네. 제가 카톡이나 아니요, 쌤,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방. 너무 노출될까 싶어서. 말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거는 삭제해주고, 네.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릴게요, 네네, 선생님. 채팅창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예. 네네 보면서 할게요. 네. 잠깐만요.
그 효선님은 요거 제목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요거 아까 얘기했던 그 점심시간하고 이 비빔면을 가지고 여기 제목이랑 예, 제목을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작가님 보냈습니다. 네네. 비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번은 잠깐만요. 제가 카톡으로 말을 걸어볼까요? 잠깐만요. 보이시죠? 카톡에다가 카톡으로 주세요. 비번을. 아, 예, 예. 보냈습니다. 네. 이게 비번이고 위에 아이디는 다른 아, 아이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보냈습니다. 아, 예. 아, 예, 이렇게 돼요. 예, 음. 이렇게 셈. 그게 이거거든요. 저번에 서로 예. 이웃하고 이제 이웃이 됐느냐 안 됐느냐인가 봐요. 아, 그때 예, 이제 예. 제한되게 아, 하셨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아까 예, 외부에 이제 저는 이웃이 안 돼 있으니까 이웃이 안 돼 예, 있으면 이렇게 이제 예. 공개가 안 보이는 거죠. 이 사진이. 그래서 예, 이제 아까, 예, 헷갈렸던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본인이 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서로 이웃한테만 그때 왜 했었잖아요. 예, 공개.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돼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서로 이웃 설정할까요, 선생님? 네네 아까, 서로 이웃 저랑 예. 해주세요. 아, 예, 쌤. 지난 시간도 제가 어떻게 되지? 네 제가 해볼게요. 일단 지금 제가 아이디가 예, 예. 지금 네 네, 걸로 들어와 해주세요. 있어가지고 네, 지금 여기 더 있는 요 글 지금 가운데 이거 수정해 볼게요. 여기 지금 네. 2021년 4월 29일 되어 예, 예, 있잖아요. 예. 요거를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잘못 올려가지고 된 거잖아요. 예, 이걸 예, 만약에 제가 그랬잖아요. 블로그에 올린 글은 삭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안 좋아지는 게 더 많으니까 그렇죠. 하지 말했어요. 네, 예, 삭제가 많으니까 이거를 수정 예, 가갖고 비공개로 차라리 하는 게 네. 아, 그거 예, 안 할 거면 뭐 노출 안 할 네, 거면 알겠습니다. 그죠? 이게 네,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음, 사진하고 올린 게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수정해 네, 이거는 2.0 에디터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보면 여기 설정 정보에 비공개 있죠 이렇게 비공개로 하셔가지고 확인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는 보이고 또 이제 서로 이웃된 사람도 보이진 않아요. 음. 네. 이제 이게 이제 아마 전체 공개로 되다 보니까 계속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쟤랑 또 쌤이랑 오늘 또 다르네요. 이게 다른가요? 예, 2.0, 3.0. 이거 설정. 아니 이거 지금 그 2021년 4월 29일 되어 있는 부분은 2.0 에디터예요. 옛날 버전이에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 설정 정보가 좀 아랫부분에 설정 정보에서 전체 공개 화면 보이세요 제 거? 그거랑 안 같은데. 쌤 아, 일단 설명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수업 끝나고 들을게요. 그러면 안 네, 되시고 제가 어차피 제가 미술육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예. 수정했거든요. 제가 아, 보면 예, 그러니까 예,
미숙님한테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네. 지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제가 이제 나갔다가 제 걸로 들어와 네. 볼게요. 제 걸로 들어와서 이제 미숙님 걸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뜨는 거죠. 그 이제 네. 저하고 이제 서로 유시한테 제가 서로 유 추가를 어. 이렇게 하면 그죠? 서로 유 추가? 네. 네, 이렇게 제가 하면 좀 유시 많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면 제가 딱 하면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러시면 이제 거기 관리에 가셔가지고 수락해 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보일 거예요. 관리. 아, 예, 관리. 밑쪽 들어가서 내려오면 그 서로 이웃 서로 이웃 맺기 1. 네네 저 신청되어 있죠. 아, 네. 그거를 그래서? 하시면 네 예. 수락. 예.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확인. 네 새 그룹 이랬는데 그룹 추가는 하지 말까요? 네네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만 눌렀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예, 예. 네 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하나만 올라와 있던 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그것도 노출하고 싶지 않으면 그것도 하면. 이제 네. 서로 이웃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예. 자 이게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4월 29일 목요일. 예. 그럼 이제 안 맞잖아요, 사진하고는. 예. 이게 뭔지를 예. 얘기해 주면 좋죠. 그러면 여기 보면 예. 지금 서로 이웃 공개 밑에 서로 이웃 공개, 예. 이웃 공개 나오죠. 아, 네네. 네, 그거 이제 선택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네. 서로 이웃이면 그 이웃이면 서로 이웃보다 더 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렇죠. 제목하고 좀 안 맞잖아요. 이게 뭔지를 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제목 수정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예. 똑같이?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디죠? 청보리밭. 진도 가는 길 청보리밭. 네네 그렇게 제목을 바꿔주세요. 진도 가는 길 아, 네네. 청보리밭 돼서 뭐라든지 요거를 서로 이웃 잠깐만요. 그것도 바꾸시면 돼요. 나중에 등록할 때. 예, 예. 네네. 이웃 공개를 요거를 바꾸고 네. 바꿔도 되나요? 아니면 여기 수정 쌤 여기에 수정하면 되죠? 수정에? 네네 이 화면에 가서 수정하시면서 아, 네네. 되네요. 그 제목 바꾸시고 이제 어. 가능하죠. 제목 바꾸시고 어딘지 얘기해 주시고 이게 제목. 사진하고 아, 예, 어쨌든 예. 제목하고 예. 이제 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진도 가는 길 청보리밭에서 했네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거를- 위로 적겠습니다. 네네. 위로 올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진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잘하실 거예요 이제. 예,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정보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네네. 반만 적을게요. 쌤. 네네 네. 엔터. 네. 엔터 했고. 서로 이웃 공개. 요것도 다 바꿀 수 있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예, 확인. 네. 네. 효선님도 이 제목 한번 바꿔 보시겠어요? 쌤 바꾸셨어요. 바꿔줬어요? 네. 네네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네, 네. 네. 이제 네 이제 좀 감 잡으셨죠? 네네. 네. 쌤 수정하고 네. 그러면 그때 저기 뭐야 임시 저장 항상 하랬나요? 임시 저장 이제 그거-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을 때 네. 사진 찍었을 때 이제 올려놓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네. 이제 글을 좀 쓰고 싶을 때는 급하니까 임시 네. 저장으로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핸드폰에 찍은 거를 핸드폰에서 불러와서 예. 그 핸드폰에서 제목 적어서 임시 저장이라고 누르시면 그건 등록은 안 되고 내 예. 블로그 저장만. 임시 저장으로 예. 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걸 다시 불러와가지고 이제 밑에 이렇게 글도 적고 예. 네, 손도 좀 봐가지고 올리는 거죠. 네. 네, 예.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다는 거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네. 감이 좀 잡히시죠? 네, 잡힙니다. 네네. 그 이제 사진을 이렇게 올렸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목은 그런 겁니다. 이제 이 본문 내용이 무엇이냐고 라는 어떤 타이틀이에요. 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코뿔섬의 보라 세상이 환상적인 섬이라고 지금 제목을 네. 적은 것처럼
이제 네. 이거 그러면 뭐가 그렇게 환상적이고 보라섬, 네. 보라 세상인지를 이렇게 좀 사진에서 네. 보여주고 있죠. 아, 이게 다 예. 보랏빛이구나라는 거를 예. 우리가 알 수 예. 있죠. 그래서 예. 퍼플섬이구나라는 거를 정보를 지금 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 찍은 거 네. 많으시잖아요? 네. 네, 하나 더 올려보세요. 제목을 퍼플섬을요, 쌤 올릴까요? 퍼플섬 해도 되고 뭐 최근에 갔던 것도 제목 하나 넣으시고 그러면 사진 넣으시고 이거 스마트폰에 지금 사진을 쌤 해야 될 저장해 놓은 거 거잖아요. 하셔도 돼요. 네네. 예, 예. 지금 제가 핸드폰에서 PC에는 제가 PC 저장했는 게 아니요. 그 없거든요.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게 PC에 예. 있습니다. 그거 저번에 했는데 아,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음. 여기 글쓰기에 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메뉴에 내 메뉴 글쓰기에 잠깐만요. 가시면 잠깐만요. 쌤 방을 나갔어요. 네네 제가 나오세요. 그 사진 찾는다고. 네네. 잠깐만요. 어디에 선생님? 여기 메뉴에 네. 글쓰기에 오시면 예. 이런 화면이 나오죠. 글 쓰는 화면이. 예, 아까 있었어요. 그쵸? 예. 그게 위에 오른쪽 위에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 있죠. 예. 그 숫자 누르시면 핸드폰에 했던 것들이 불러오죠. 예, 예. 네네. 이제 연동되는 거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네. 저장을 해두면 이렇게 이제 PC에서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 사진 했던 거 한번 불러서 한번 작성해 봐 주세요. 그러면 사진 네. 들어가서 여기 너무 많은데요, 쌤. 사진 들어가니까 내가 너무 사진 파일이 너무 많은데요. 아니 임시 아닌가? 저장한 거 말고 이거 잠깐만요. 이거 우리 아저씨 거네. 네네. 잠깐만 사진을 눌렀는데 사진 누르는 거 말고 예, 사진은 말고 이건 컴퓨터 여기 오른쪽 위에 저장 저장. 예, 저장 5. 예. 5개 그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거 예. 누르셔야죠. 예, 거기 중에 쌤 사진이 요거는 특별한 게 없는데 여기에는요. 그거는 이제 안 해놓으신 거죠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하시면 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PC에서. 예. 그러면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 하나를 네, 요거 할게요. 연결된 거 이해하셨어요? 여러 개 있네요. 네. 너무 간단했는데 내가 왜 몰랐죠? 네, 그거예요. 이제 아셨죠? 알겠습니다. 저장에 들어가서 네. 사진 불러오면 되네요. 그게 저 사진 불러온 게 아니고 네네네네. 지금 대표 그거예요. 다시 그게 지금까지 대표로. 그거였어요. 네네. 쌤 대표로 클릭했고 그러면 음. 어떻게 되나요? 내가 또 이렇게 어디로 확인해야 되나요? 어디? 제목 또 쓰시고 한 개 더. 아니요. 제목. 아니 이제 저장해서 불러왔으면 네. 저장해서 이제 많은 글들 중에 5개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불러왔으면 이제 네, 거기 제목 불러왔어요. 쓰시고 그 예. 밑에 글도 더 위에. 네, 제목 쓰셔요. 제목. 어떤 내용인지 제목 쓰시고 예. 그 제목을 쓸 때 여기 해당되는 키워드를 조금 넣어달라. 어딘지 네. 뭔지를 넣어주시는 거죠. 잘 못하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벌섬. 오늘 좀 뭔가 많이 이해되시는 듯한. 네.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네.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그림이 많으시니까 요거 아마 연결되시는 거 아시면 이제 블로그 네. 올리는 거는 잘 하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렇게 했고 그러면 제목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난 네네. 뒤에는 이제 그 내용도 그거를- 좀 그 사진 밑에 내용도 좀 적어주시면 좋죠. 예. 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글을 좀 적어주시고. 네. 제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일일이 다 못 해드릴 소유하기 건데. 못하는데. 네, 절대 못 할 건데. 네, 예. 사실은 이제 제가 못 따라가는데도 너무 감사합니다. 몇 분 안 되시고 이제 한 분이라도 어찌됐든 블로그를 사용할 수 네. 있게끔 도와드리는 네, 게 맞기 때문에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쌤, 그러고 제목을 선생님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쌤? 글은 이거 지금 타자는 쳤거든요. 그러고 그럼 이제 난 다음에 아까 말했던 발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발행. 예, 그러면 발행이라고 발행 클릭? 예, 예. 클릭을 하시면 카테고리가 네. 나오죠. 네네. 서로 카테고리 이웃 공개.
네네. 네, 카테고리 위에 메뉴에 카테고리. 아, 카테고리. 아, 예, 여행 했습니다. 네, 여행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예. 이제 그다음에 네, 전체 공개냐 이웃 공개냐 서로 이웃 선택하시고 공개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댓글 허용. 댓글 공감 허용. 예, 공감 허용할까요? 네, 예, 네. 허용. 이게 블로그 카페 하트예요. 공유. 네, 네. 블로그 카페 공유 링크 허용. 해야 아까 CCL인가 그거랬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니까 이제 서로 예, 이웃이 그러면 만약에 본인도 가져가고 싶을 수 있으니까 본문 허용. 아, 그러면 선생님, 클릭하면 본문 허용이라고 예. 나오거든요. 쌤, 블로그 카페 공유 링크 허용 클릭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쌤. 그거 검색 허용 있고, 그거 외부 공유 누르시고 허용 있고. 그러면 그거 블로그 카페 공유 링크 허용 클릭했습니다. 하고 본문 허용 네. 링크 허용 돼 있잖아요. 그거 눌러보세요. 아, 링크 허용요? 예. 그러면 본문 허용이 나와요. 아, 링크 허용 하니까, 물음표에 하니까, 물음표 기존의 말고 스크랩, 물음표 예. 말고 그냥 본문 예. 허용 본문 허용이 쌤, 링크 허용을 잠깐만요. 누르시면 찾아볼게요. 링크 허용 아니요. 링크 허용을 클릭하세요. 손 모양이 가잖아, 그죠? 아, 쌤, 링크 허용, 눌러보세요. 본문 허용이 없고, 링크 허용. 그걸 있어요. 눌러보시라고요. 눌러보시라고. 링크 허용 했어요. 아니 했어요. 눌러보라고요. 누르니까 나오지 않아요? 클릭했어요. 아니, 근데 링크용으로 계속 나와요, 쌤. 제 거, 쌤, 같을 건데, 들어볼게. 아닌가? 네.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제 걸로 들어와 있어서. 아, 그러네요. 예. 다 돼가시니까 잠깐 봐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죠? 지금 미숙님이 하는 예. 부분이라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쵸, 아. 상황이. 그러면 네. 발행하실 때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아, 네. 그러면 놔두시고 예, 네. 예,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 제 보이는 것처럼. 예, 예, 예. 잠깐만요. 대부분 캡처 넣고 네,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쌤. 그거 나오도록. 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발행해 보세요. 예. 아, 발행했어요. 네. 아, 발행. 그럼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어, 발행. 발행? 예, 발행 클릭했습니다, 선생님. 자, 볼게요. 오, 났네요. 이게 왜 네, 네.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나왔네. 위에 사진은 안 나오고 싶었는데. 배꼽이 나서. 네네. 지금 아, 다 쌤, 이거는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하시는데 지금 다시 또 수정 이거 가야 돼요. 4월 예. 22일 나가셨습니까? 이거 4월 22일인가요? 그때일걸요? 예. 그렇게 해서 제목이 그렇게 네. 넣으셔서 3월 아, 예, 4월 그때입니다, 20일 쌤. 홈페이지에 예, 예. 낙도를 기다리면 넓은 예, 22일일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럼 쌤, 수정 이렇게 이거 하시면 똑같이 또 수정. 아, 예, 잠깐만요. 네. 이거를 올라가서 수정. 잠깐만. 이게 타고 내려올 수도 있나 보죠? 이게 왜, 난 대표 하나만 클릭했는데 왜 이래 됐죠? 아니요, 대표는 보여지는 사진이 예. 대표고요. 아, 대표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대표라는 거는 보여주는 사진이었잖아요. 아까. 네. 이거는 여기 올려져 네네. 있으면 이해했습니다. 띄우지 마시고 이거를 예.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림을 선택하시면 여기 위에 요술 방망이 사진 편집이 있어요. 두 번째 있습니다. 네네. 예. 그거 누르시면 예. 이렇게 편집 화면으로 들어와요. 아, 예. 그래서 내 잠깐만요. 배꼽을 지우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 예. 그러면 다 지우고 싶어요. 그냥 이거 삭제쌤.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네. 삭제하세요. 여기 위에 오른쪽에 삭제. 너무 이거 잠깐만요. 이거. 네네. 이런 기능도 있네. 쌤 휴지통 들어가면 되죠? 네네 맞습니다. 아, 예. 삭제하시면 이게 됩니다. 다 나왔네. 이거 큰일 네. 나겠다, 이거. 쌤, 어째 됐노, 이거? 그렇게 하시고 발행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쌤, 그게 없어졌죠, 쌤? 볼게요. 발행하셨어요? 예, 나는 없네. 지금 PC에는요. 볼게요. 두 개만 보이네요. 네네. 아니면 있어요. 어째 없어졌지? 있어요. 나는 왜 두 개만 보여? 잠깐만요. 예. 있는데. 있어요. 잠깐만. 하나, 둘. 있어요. 안 지우셨어요. 이상하네. 지우고 발행을 하셔야 돼요. 네. 발행. 다시 또 발행. 응. 잠깐만요. 응. 아이고, 어려워라. 발행. 일단 안 볼까요? 쌤, 됐어요? 어째 됐어요? 발행하셨어요? 예. 쌤, 한번 봐보세요. 네네. 없죠?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없는 것 이제, 같다. 사진이.
하나밖에 없죠. 두 개나 지우셨나 뭐. 봐요. 네네.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배꼽 때문에. 지금 하나 올라지죠. 정신이 네. 없어요. 네네. 네, 하여튼 네. 이것만 놔두죠, 뭐. 네, 이렇게 하나만. 지금 제목 네, 넣으시고 네, 사진 하나 네. 넣으셨어요. 네, 예, 이렇게 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예. 감은 조금 오시죠? 네. 감은 좀 네.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행입니다. 이제, 네. 이제 조금 이해하실 것 같고. 네. 네. 이제 너무 재밌어요, 쌤. 재밌어요. 이제 네. 핸드폰에 하나 더 올려보세요, 그러면 재밌으니까. 아니요. 핸드폰 지금 내용? 딴 분도 시간 관계상 아, 있으니까 제가 숙제로 해놓을게요, 쌤. 좀 뭐 해놓을게요, 그러면. 올려놓을게요. 쭉 그 예, 여행, 숙제 해놓을게요. 딴 네, 분, 예, 시간도 있으니까. 예, 효선님 예. 거 봐드릴게요. 효선님 거 네. 지금 수정, 아까 제가, 네. 오늘 점심은 비우면,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아마 효선님은 이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말하면 바로바로 이제 수정이 되시고.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거 옮기셨나요? 지금 글이 지금 직장 생활에도 올라오고. 네. 5분 전에 잘하시네요. 양쌤이 쌤, 안 그거는 하고. 잘못 올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 만들어. 뭐가 잘못해서 잘하셨는데? 핸드폰에서 바로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이제 핸드폰 등록도 하시잖아요. 봐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 올리셔도 등록이 돼서 수정하시면 되죠. PC에서는. 잘못된 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핸드폰에서도 바로 올릴 수 있고, 네. 핸드폰에 사진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앞전에 계속 이제 핸드폰 앱 사용하는 걸 했던 거죠. 왜 그런지 이해하셨죠? 네. 이걸 알면 되게 쉬운데, 네. 맞아요. 맞죠? 이제 모르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서 맞아요. 이거를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걸 예. 못 이기시고 이제 안 하시는 분도 계셔서 요거 약간 하시는 분은 이게 별것도 아닌데 안 하시는 네, 분은 맞습니다. 먼저 하는 거 네. 땅 차이예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포스팅이라는 걸 이제 하신 거예요. 이게 포스팅입니다. 제목 이렇게 양쌤이 아는 분 공방.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양쌤이 아는 분인가 봐요. 그죠? 네. 양쌤이 아는 분 공방인가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느는데 이제 타인의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마음에 들었으니까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 올려도 돼요? 허락 안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 그러면 사진 받았어요. 혹시나 몰라서 그때. 그러면- 네, 일단 사진 찍으면 네, 너무 그림이나 잘했어요. 올려도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진 거죠. 찍어서 그래서 사진 찍어 온 거고. 공부하기 그러면 좋으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도 그리시고 도자기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자, 분명히 여긴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공방이라는, 맞죠? 예. 공방이라는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어떤 공방인지는 우리 그림 한 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양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봤더니 이거 아는 네. 분의 공방이고 개업을 했대요. 오히려 판매하시니까 공개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허락이 이게 했다는 가격이 하고 있으니까. 허락을 했다는 거니까 그분은 아, 아마 예. 올려주면 더 좋죠. 자기끼리. 이런 분은 그죠? 그러면은 가격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홍보가 확실하게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쵸. 어디 지역 그다음에 이제 어느 예. 공방인지 이름 뭐 예. 찍어주면 더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예. 제가 이제 예. 제 거를 가보면 여기 이제 제 거 연결돼 있으니까 제 거를 가보면 이제 제 거는 거의 다 이제 공개라서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예. 확실하게 내가 누군가를 예. 알려주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저도 예를 들어 일상에 이렇게 가보면 여기가 어딘지 누구를 만난지 확실하게 내가 해주고 싶죠. 그러면 저도 이제 부산 금정 도서관에서 초등책 천사들을 만나고 왔어요. 뭐 일어났잖아요. 그럼 제가 예. 부산 금정 도서관에 갔다 왔다라는 게 보이죠. 왜냐면 갔다 왔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금정 도서관은 어떻게 돼?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 제가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정 도서관인 거죠. 이렇게 금정 도서관에 이렇게 아늑하고 이렇게 안에 내부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네. 금정 도서관 홍보를 해주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업했던 것들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 실제로 했다라는 증명사진도 보여주고 그렇죠. 이렇게 인증샷. 보여줬던 것들도 예. 인증샷. 예. 그리고 이제 금정 예. 도서관에 내부도 이렇게 홍보를 제가 금정 도서관에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예.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예. 이렇게 예. 좀 확실하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제 갔다 오면 예.
이제 네. 물론 그 동안은 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 그렇죠. 예. 공기관이니까 그렇죠. 알려서 도서관을 많이 오는 네.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저는 아 이제 예예. 이거를 알렸고 이런 식으로 어딘가를 이제 누군가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면 확실하게 정보성이니까 그냥 어차피 나는 갔다 왔으니까 알죠. 근데 내 글을 음. 보거나 사진을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제가 벨벳 사장의 CEO를 만나고 왔어요. 그게 아. 누구냐면 영도다움이라는 곳의 류병선 회장님이에요. 여기 이미 제목에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죠. 이 제목에. 그렇죠. 이렇게 제목에 그렇죠. 먼저 이렇게 다 이렇게 네. 녹여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왜 만났는지 중요하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회장을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가서 이게 이제 이 곳이 이렇게 입구에 어. 이게 입구 사진이에요.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입구에서 영도 찍었다라고 다음.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위치도 어. 알려주죠. 여기가 어딘지 예. 위치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아. 이 유병선 회장님의 저택 되게 세계 1 위네요, 선생님. 네? 여기가 세계 1 위.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벨벳을 만드는 회장님이세요. 아 우리나라 네. 대구에 있어요. 그 아 회장을 만나고 대구예요? 네, 그래서 그 어. 회장님 만났는데 모든 게 예. 다 벨벳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들어가 보면. 아 대구가 섬유화 거기가 네네네. 유명하니까. 네. 그 회장님 이렇게 만나서 아 직접 사진을 찍고 예예. 제가 명함도 예. 받고 이 들어가는 입구 어 이렇게 아주 이제 그렇죠. 예 이렇게 갔다 예예. 왔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렸죠. 그리고 이제 아 이분이 어떤 네. 사람인지는 제가 그렇죠.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이분이 누군지도 저도 예. 그냥 소개를 받아서 인사하러 갔던 거라서 근데 이제 네. 들어가니까 대단하신 아. 분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럼요. 자료를 예.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자료가 다 나옵니다. 자료 예 나온 거를 맞아요. 제가 이제 여기에 네. 이제 사원도 이렇게 따로 아 옮겨 적어 주고 네. 되게 좋아서 네. 머리에는 네. 지혜를, 얼굴에는 네. 미소를, 가슴엔 사랑을 이러면서 인제 되게 음. 따뜻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음. 저도 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제가 적어 예. 줬죠. 그리고 인제 나는 영도에서 여기 부산에 영도인 줄 알았는데 네 대구에도 영도가 있네요. 저도 와 처음에 장소가 같네. '부산 영도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 앞에 대구, 영도 이래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앞에 그죠? 대구 내 있어요. 같은 있겠죠. 대구, 예예. 대구. 제가 대구 예예 맞아. 영도다움이라고 있죠. 있겠죠. 예예. 예예. 그러니까 저도 예. 영도만 봤을 때는 대구라는 그렇죠. 말보다 영도라는 예. 말이 어 부산이니까 그래 가야지 이랬더니 네네네. 대구라 해서 네. 포기 근데 인제 갑자기 그 예 '간 길에 가야 되겠다.' 예. 영도라는 이분의 예. 갖고 있는 이 회사 명이에요. 아 명이라서 예. 그래서 인제 여기 가 보면 이렇게 아 복합 공간이에요. 1 층에 이렇게 네네. 엄청나죠. 어 다 벨벳이에요. 예. 다 어 벨벳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가죽도 예. 있고 이렇게 지금 다 예. 이게 전시장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아 아 예. 드라마 촬영도 했어요, 여기서. 아 이렇게 지금 제가 확실하게 예. 보여주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 온 홍보가 사람 되겠네요. 그리고 인제 제가 예. 이렇게 영상도 찍었어요. 이제 올리려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입구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게 홍보를 원하지 않아도 제가 홍보를 원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그렇죠. 찍었죠. 찍어서 맞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음. 분들은 그렇잖아요. 음.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예. 누군가를 예. 만났든 예. 어딘가를 갔든 이렇게 인제 영상을 예. 아까 인제 마찬가지로 예. 거기를 공방에 갔을 때도 찍어 주시면 예. 확실하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예.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맞습니다. 올리고 제가 네. 제가 제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도 인제 인증샷으로 다 이렇게 그렇죠. 올리고 네 예. 직접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 대화를 나눴습니다는 걸 이렇게 예. 글까지 다 해서 이렇게 올렸죠. 예. 예. 이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제가 회장님한테. 어. 그랬더니 예. 너무 멋지게 잘하셨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예. 예예. 이게 지금 제가 박미수님 예. 아이디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공감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예예. 네. 공감 눌러 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네. 타인에 관련된 거 오셔 가지고 구경을 네. 하시면 이렇게 네. 내 거 아니지만 내가 네. 갔잖아요, 거기를. 그럴 때는 그렇죠. 확실하게 예.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도 예. 그게 정보면서 홍보가 되면서 서로 인제 네. 좋죠. 알려주니까. 예. 그냥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아까처럼 어딘가를 갔을 때도 그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자, 어디갔죠? 너무 많이 켜져 가지고 좀 지울게요. 자, 이 공방 맞죠? 공방에 왔으면 이제 너무 단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딘지 또 해주시면 좋죠. 알고 계시죠? 다음에 한번 갔다 와서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 보고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나서서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배우시는 과정이니까 네네네. 뭐 너무 열성으로 그죠? 우리가 그 집을 네.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를 때 갈 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여기에 네네네. 지금 어딘지만 수정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간판 이름도 모르고요. 지금 아니 지역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역도 저기 모르세요? 동네 그 학교 뒤편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부산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명이라도 이 집 너무 아무 특정 너무 불특정. 아, 그럼 또 부산 동래구까지는 제가 네, 들어본 그러니까 적이 그렇게 부산 동네에 있는 아는 네네네. 지인분이잖아요. 네. 이게 양세무의 지인분 공방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도 지역이라도 포괄적으로 가능하니까 이제 음. 그런 게 넣어주고 뭐 디테일하게 뭐 골목 상권까지는 얘기 안 해주셔도 가능하고 제가 이런 거죠. 제가 처음 따라가서 위치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게 사실적이죠. 이제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어딘가 내가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미숙님 같은 경우도 여행에 우리가 이렇게 갔다 왔지만 코뿔섬이 이제 어떻게 가게 됐는지 동기라든지 그죠? 가는 네. 과정이라든지 누구랑 갔는지 이렇게 네. 이제 아는 분 몇 네. 명하고 갔다라는 거를 네. 기록을 해두시면 네.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기록을 해두시면 훨씬 이해가 다 되게 네. 잘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모범생인 지훈님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훈님 거가 이제 목적이 확실한 정보성 블로그입니다. 이제 뭐 그러니까 전문가 블로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본인 모습도 보여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와서 들어와서 보실 때 보시고 나서 꼭 이게 지금 미숙님 겁니다. 이게 딱 보고 나시면 하트 같은 우리 회원들끼리는 하트를 이렇게 네. 눌러주시면 돼서 이렇게 네. 해주시고 이제 그러니까 쭉 이제 탐색을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들어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그러면 이제 나하고 관련 있는 데는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거든요. 나하고 관심 없는 블로그는 아무리 보여줘도 잘 안 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공부법이니까 별로 많이 안 봐지시겠죠? 어떠세요? 중고등생 공부법이래요. 미숙님하고 효선님. 예. 관심도에서 벗어나시는 거 맞죠?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도 이거 암기나 어떤 때 그런 것들이 지식이 필요할 때가 참 많거든요. 네네. 예. 아주 예. 긍정적이세요. 그럼 예, 이제 예. 이 카테고리를 보고 하는 거죠. 그럼 예. 강제 공부단이 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강제 공부단이 뭘까요? 여기 이제 이게 보면 날짜도 나와 있고 그죠? 네,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이게 뭔지. 극강의 성공 코스 빡공 프로젝트 오픈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한대요. 아침에. 그게 이제 이런 걸 이게 이제 정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코스를 하는데 토요일 아침마다 네 3시간씩 무료 하네요. 네 6시부터 9시까지. 7, 8, 9시 3시간을 빡시게 지금 하면 이게 뭐 성공하나 봐요. 한번 볼까요? 네 기적의 단 하루만 한대요. 이 정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주는 이 정보가 뭘까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죠. 단 하루 3시간으로 뭔가 성공을 한대요. 뭘까요? 네, 한 개 다 느끼죠. 과거의 나를 지금 나로 착각하고 한 개의 근거를 네, 결정해 보이죠. 네,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95%다 똑같죠. 1년이 10년이 지나도 삶은 변하지 않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가 볼까요? 쭉 봤더니 빡공 프로젝트는 여기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부터 시작한답니다. 뭐 야행성이어서 안 돼 뭐 이런 사람도 네 어떻게든 그냥 시작하면 된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뭐 하는지 얘기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3시간인지 알았고 토요일 날 하는 줄 알았어요. 뭐 하는지 여기 선생님 3시간 아니고 9시까지인데 밤이 아니고 아침 9시 아닙니까? 6시 아침 6시부터 맞네요. 밤 9시. 와, 13시간입니다. 네. 진짜 빡시게. 자, 뭐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하루 종일 이제 이런 걸 한답니다. 명상부터 시작해서요. 자기 선언하고 공부 계획을 작성한답니다. 네, 긍정 글귀 낭독도 하고 감사일기도 작성하고 아침 운동하고 이게 아침에 나옵니다. 지금 아침에 벌써 한 5가지를 하네요. 와, 그리고 자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자신감도 목적 고치하고 시간 관리법도 가르쳐주고 네, 성과 증진도 하고 네, 감사 태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하고 네 마무리 한다는데요.
와, 이 프로 나옵니다, 이게. 자, 7시부터, 6시부터, 와, 이렇게. 굉장히 빡시게 하면 진짜 진짜 빡신, 빡시가 진짜 빡시. 정말 빡세게 마무리 운동까지. 와, 이렇게 개인 공부, 독서, 네, 업무, 네, 이런 성장을 위해서. 자, 도전하실 분 계시면 빡시게 하루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빡시게 하루 하시면, 네, 빡공입니다. 빡공. 빡시게 공부하는. 빡고. 네, 아, 맞죠? 빡시게 공부하는 빡공입니다. 아, 네. 이해되시죠? 글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예. 제목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볼로 봤는데 다시 보다 보니까, 이게 아침 3시간인 줄 알았더니 저녁까지 13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제공되어 있고, 글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뭔지가 다 나와 있고, 이유는, 네, 이렇게 사람들 속성의 평균을 닮아간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네, 부정적이며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사이에 있다면 아마 본인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속성을 가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빡공에 참여 신청을 하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진취적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 열심히 살아갈 분들입니다. 와, 빡공 한번 하시면 성공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렇게 성공을 부르는 네, 에너지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게 빡공이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우리가 혼자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매일 저는 이제 이렇게 빡공보다는 매일 하는 걸 원하는데 여기 이제 빡공입니다. 이제 하루 날 잡아서 아예 한번 진하게 한번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의 진가로 이렇게도 했는데 내가 어떤 거는 못할까 라면서 본인이 성취감을 훨씬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을 알뜰살뜰하게 잘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쭉. 그죠? 스트레스로 성장에 투자한답니다. 스트레스로. 스트레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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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그냥 와, 시작해서. 계속. 네, 하루 종일 13시간. 13시간 진짜 빡공이. 그러면 이게 13시간 온전히 진짜 나한테 투자하잖아요?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루에 1시간이면 13일이고요. 예. 하루에 30분이면 한 달에 26일. 예. 근데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좋은 거죠. 빡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보세요 하면 하루에 10분이면 13시간 계산해보세요. 한 몇 달 걸리겠죠? 이게 10분씩이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계산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향이 난 하루에 진짜 딱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은 빡공에 맞는 거고요. 나는 진짜 빡공은 너무 하루 종일 투자하기 힘들 것 같아. 하루에 얼마씩 가야겠지만 또 느슨하게 가는 걸 하시는 거죠. 약간 이제 요 성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들은 재밌게 하실 것 같아요. 10,000원이네요. 비용은 한 번 투자해서 10,000원. 네. 그리고 한 달도 있네요. 이렇게 빡공을 한 번 해가지고 이걸 이제 4번 하네요. 그러면 또 할인 또 해주네요. 거기서 30,000원으로. 네, 그런데 거기다가 네, 빡공 한 번 하고 강제 공부단이 있네요. 강제 공부단. 강제 공부단. 한 달을 그거 하면 좋다. 네, 예. 강제 공부단을 한 번 하면 35,000원이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오를 거래요. 빨리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성함 연락처 공부하실 분을 적어주면 이렇게 댓글에다가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인의 정보와 홍보를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포스팅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이 이제 포스팅을 올릴 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쓰는 법을 배우면서 가실 건데 이제 오늘은 제목 위주로 글쓰기를 했고, 그죠? 이제 사진 올리는 것도 다 배우셨고, 이제 네. 글도 몇 줄 다 적으실 줄 알죠? 근데 네. 자세한 글 적기는 아직 안 배우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네. 우리가 같이 하시는 분 거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글을 올리는구나. 이거는 확실하게 목적이 있는 글쓰기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루비쌤은 누구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루비쌤은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우리 다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그죠? 다 이제 루비쌤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루비쌤이 공부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래요. 네. 요술 램프를 갖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걸 하시네요. 낭독 프로젝트. 벌써 5기 운영하셨네요. 홈 트레이닝 프로젝트. 운전면허 따기도 있네요. 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이런 것도 하시고요. 네. 지금 2021년 루비쌤 1년치 목표입니다. 이런 걸 다 10kg 감량도 하실 거고 목표를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네, 네이버 카페도 개설하실 거고 네, 유튜브도 개설하실 거네요. 21년
네, 굉장히 빡시게 지금 본인 삶이 빡시게 사십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걸 하시면서 네, 성장하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보니까 아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만드셨네요. 네, 시크릿 공부법 이렇게 이제 책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사신다 그죠? 네, 공부책 관련 책 20권 분석했고요. 네, 이렇게 4단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가지고 와, 네, 책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잘하시죠. 네, 이제 이런 노하우를 배우실 분들은 이제 루비쌤한테 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미라클판도 하고 뭘 많이 하십니다. 대단하시죠. 이제 이 블로그는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죠. 지금 루비쌤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블로그는 딱 들어오면 알겠죠. 이 카테고리 예. 제목과 그렇죠. 카테고리만 봐도 뭔지를 몇 개만 읽어봐도 알겠죠. 네. 우리가 이제 강제 공부단 이렇게 읽었는데 빡시게 공부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이 루비쌤의 공부법 전문가가 이게 전체를 다 아우른 것 같아요. 근데 그죠? 뭐 중고등도 있고 이제 성인도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공부라는 게 열심히 이렇게 나한테 적용할 수 있게끔 강하게 배움을 해서 내가 살면서 적용하는 거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 학생도 가능하고 성인도 가능하고 지금 블로그 여러분 배우시는 블로그를 배우시는 분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해가 좀 많이 되세요? 네. 병구님, 오늘 병구님 처음 오셨는데 듣고 계세요? 네, 듣고 있어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솔직히 조금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편이 있었는데요. 네네. 항상 걱정하는 게 글 쓸 때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글 쓸 때 어떻게 저걸 잡아야 되냐가 가장 힘든 부분인데, 네, 뭐 카테고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글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좀 항상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확 따라가기에는 조금 저한테는 조금 버거웠어요. 솔직히 말해갖고. 그렇습니까? 네. 네네, 저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다른 네네.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왜냐면은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으니까. 네네. 예, 어떻게 글을 썼을 때 뭐 그냥 짧게 써야 되는지 길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블로그를 안 하고 있는 건데, 블로그 활동을 여러 개 보다 보면은 정말 글을 이렇게 많이, 사진도 많이 들어가고 동영상도 들어가고 글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솔직히 좀 많이 어려웠고, 그리고 왜 제목을 진짜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가 오늘 들으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제목을 잘 정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본다는 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 같은 부분인데, 네네네. 그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럼요. 들어보니까 그 네, 부분이. 맞습니다. 검색이 잘 되게 네.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근데 이제 오늘은 진짜 제목만 짓는 거가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네, 강하게 했고, 근데 그게 도움이 네, 되셨다니까, 네, 저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 이제 부분. 맞습니다. 한 번도 안 듣다가 지금 이제 갑자기 여기 이제 블로그,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 쫓아오실 수 있지 않나. 우리 미숙님은 오늘 지금 하고 네. 이제 그죠? 도 오늘 같았습니다. 하고 이제 네, 열심히 해야죠. 따라가야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그죠? 몰랐습니다. 막 헤맸었잖아, 그죠?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효소님은 지난주에 이해되셨고, 그죠? 효소님은 네. 지난주 할 때 미숙님 막 해줄 때 본인은 좀 여유로웠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네, 미숙님 효소님은 덕분에 제가 복습을 하면서 제가 알게 예.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뺐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더 이제 복습이 되니까 예. 이해하시는 예.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이제 예. 따라오시면 그런 분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네. 따라오셨던 분이 중간에 못 따라오셔서 제가 좀 많이 죄송한 마음인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이제 직접 본인 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지훈님은 사실 제 강의가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봤듯이 너무 이게 전문가적인 블로그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들으면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또 나가셨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블로그 강의가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거 진구청걸 어떻게 할까를 했는데
그냥 일반 대상으로 블로그를 쓸 수 있게끔을 하면 된다고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죠. 이게 자기만의 글을 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근데 여기 공부법 전문가 루비쌤은 목표가 분명한 어떤 목적 있는 전문가 블로그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랑. 근데 이제 병구님이 어려우신 거는 이제 뼈대를 안 잡으셔서 아마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타이틀.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향성, 그다음에 이제 요 카테고리 정하는 거, 요걸 기본으로 이제 다 했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핸드폰에서 어떻게 올리는지 이제 조작 방법을 다 했어요. 앞전에.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 채팅방에 올려놨거든요. 동영상을. 네, 안 그래도 이동하면서 제가 들어볼 생각이거든요. 네네. 이제 제가 강의가 좀 길어요. 2시간. 그래서 사실은 뭐 듣지 않아도 될 부분들도 중간중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킵하시면서 그 필요한 부분만 조금 들으시면 이제 요까지 이제 어렵지 않게 오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게 쭉 제목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써야겠죠. 본문, 네. 이제 드디어 이제 글쓰기가 나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글을 이제 이왕이면 내가 사진을 넣고 이제 동영상을 첨부했는데 이왕이면 그죠? 그러니까 나도 이해되고 이제 타인도 이해되는 이제 정보성 어찌됐든 보여주는 글이잖아요. 이 보여주는 글은 다 정보성 글이라고요.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나한테 유입이 돼서 들어왔을 때 뭔가 내 글을 보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을 눌러주죠. 그리고 같이 동참하고 싶으면 댓글을 달아주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외부에서 유입량이 좀 있지만 실제로 공감과 댓글을 많이 달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유도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적절한 순에서 글을 쓰고 이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순수하게 그냥 블로그를 죽이지 않고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쓰고 이제 좋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독서라는 거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할 수 있어요라는 것만 목적성 딱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동기부여를 못 받아요.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 다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비즈니스 상에 뭔가 뼈대를 세우고 구축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독서를 통해서 내 글쓰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딱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딱 해당하는 책 제목 쓰고 그냥 제가 아는 것만큼 글을 좀 쓰고 그리고 책 내용을 쓰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이제 이 정도로 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을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써야 되는 부분이라 그냥 저한테 공부가 되면서 독서를 하고 있는 책 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런 거 다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딱 그 선에서만 해서 유입량도 좋고 이제 저한테 매일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 하고 막 교류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이제 박미수니까 공감을 아닙니다. 저 소리 아닙니다. 아니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소리. 아이디가 예. 로그인이 예. 박미수 걸로 돼 있어서 제가 공감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네. 또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이제 공감을 누르시고 가십니다. 가시고 이제 댓글에 공감이 되신 분은 글을 적어주고 이제 아니신 분은 아니시. 저는 이제 누군가 꼭 소통하려고 이걸 한 건 아니에요. 제 글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유도해서 한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하려고 지금 올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저랑 이제 어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그렇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딱 그 수준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홍보성 글을 하려면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홍보가 필요해서 홍보성으로 해야겠다 하는 거는 그렇게 합니다. 광고성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 돈 받고 또 쓴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목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고 쓴 제목이에요. 돈을 받고 한 거는 약간 좀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 사실 이제 돈 받고 하는 것도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이렇게 돈을 받고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를 잘 키우면 이제 경로는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욕심내지 않고 블로그를 이쁘게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홍보 글을 이렇게 만들어 다 디자인도 하고 다 이렇게 이제 수정해가지고 올려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장애에 노출되는 경험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배우면서 알면서 돈도 벌면서 가는 블로그 글쓰기입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깁니다. 이제 홍보를 진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길게 썼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수업을 하거나 다녔을 때는 이제 그냥 제 수업했던 사진,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수업해가지고 갔던 사진들은 이렇게 이제 제가 갔던 곳은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서 홍보를 합니다. 어떤 곳이다라고 홍보를 다 해주고, 이제 제가 직접 갔던 곳도 이렇게 다 찍어서 홍보를 하고 위치도 다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가 했던 것들을 어떤 내 발자취를 알아보겠다 하는 것도 이렇게 연습 삼아주고 이렇게 흐름으로 글을 써보시면 되고요. 목적이 같은 부분의 글을 계속 봐주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홈에 가셔가지고 병구님 같은 경우는 홈에 가셔가지고 그 조회를 하셔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블로그 홈 있잖아요. 홈 거기 네. 가셔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올리고 싶으신지를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서 쪽이라 독서를 이렇게 하는데 미숙님 같은 경우 여행 쪽이라 여행을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렇게 미숙님은 이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다 여행을 이렇게 치시고 이제 이분이 일어났잖아요. 국내 여행.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제목도 잘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썼죠. 1박 2일 남해 여행. 아까 미숙님하고 비슷하죠. 국내 여행을 지금 했고 네. 지금도 여행 중이세요? 네. 아니 지금 4월 초순에 했던 지리산 바래봉 안갯길도 올렸습니다. 그냥 그래요? 쌤이 말해서 네. 하신 대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러셔요. 이제 위에 제목 수정하고 빠르시네요. 이제 네, 네. 이제 한번 그냥 가볼게요. 제목만 하고 했는데 보이시나요? 네. 이거죠. 이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올리셨네, 그죠? 예, 네. 하나 올려봤습니다. 네. 예. 이제 막 하고 싶죠, 이제. 막 잘하셨습니다.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제목 넣으시고 네, 사진만 딱 네. 넣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예.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밑에. 올리는지를 네. 이게 공부를 하시면 좀 좋죠. 그러면 이제 네. 이분이 제목을 넣을 때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국내 네. 여행 네. 가로 딱 하고 1박 네. 2일 남해 여행. 네. 1박 2일이니까 날짜 나오겠죠? 날짜 네. 6월 정확하게.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지금 수정 가능하시겠죠? 네. 이렇게 네, 넣어주시면 알겠습니다. 국내 여행 예, 1박 네네. 2일 여행 이렇게 아시겠죠? 이 네, 제목을 넣어주시고 자 네. 이분은 여행을 많이 다니시나 봐요. 뭐 국내 여행이 있고 카테고리 한번 보러 갈까요? 되게 많이 올렸죠. 카테고리를 보니까 카테고리는 어디 있죠? 이분의 카테고리가 안 보이네요. 블로그를 오시면 이분은 카테고리를 숨겨놨네요. 카테고리 밑에 있죠. 이렇게 좀 귀찮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눌러야 됩니다. 엄청 많죠. 이 사람 진짜 여행 많이 하시나 봐요. 보세요. 여행을 유럽 여행, 미국 여행, 베트남 예, 완전히 그러니까 국내 여행을 그래도 이게 지금 몇 년 단위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13년, 16년, 네네. 18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내 여행이라고 따로 있네요. 카테고리가.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까 올렸던 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배웠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보면 참고가 되겠네요. 그렇죠. 국내 여행. 우리가 이걸 카테고리가. 이거 찾아서 여행을 치니까 이 사람의 너무 블로그가 많- 지금 굉장히 네. 잘 돼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많은 건수 중에 1등이잖아요. 여행을 찾는. 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그 블로그라는 거예요. 정보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아까 보니까 오래됐고 정보도 많고 광고하지 않고 정보를 제대로 주는 거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2021년 4월 21일 날 남해 여행 간 거를 5월 1일 날 올린 건데 5일 전이 건데 이 사람이 1등으로 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보를 항상 잘 주고 있다라고 네이버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1번으로 올려주죠. 여행이라는 그 많은 글자 아까 엄청난 인원 중에 1등으로 떴잖아요. 인플루언서네요. 말하자면. 인플루언서라고 등록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닐 수도 있고. 없어요. 인플루언서는 인플루언서가 뜨거든요. 근데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했을 때 인정받으면 인플루언서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올리고 인기 있다고 인플루언서는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근데 이분을 이렇게 살짝 보면 이분 거가 이제 여러 그냥, 가지가 좀 많아요. 네. 여행만 전문이 아니고 일상
뭐 사진은 막 관심사 네. 그리고 뭐 이제 홍보도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전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이거가.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숙님은 참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넣으시고 글도 좀 네. 넣어주시고 이렇게 과정을 쭉 넣어놨죠. 이렇게 너무 예. 잘 적을 예. 필요는 예. 없으신데 그냥 예. 이렇게 조금 아. 글과 그림을 적절하게 하면 네. 이해가 되잖아요. 숙소도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이걸 예.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제 예. 본문을 채우는 거를 와. 그럼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제목 넣고 오늘 제목 있으니까 이제 네. 사진 넣고 글을 네. 넣으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셨죠? 효서님도 네.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 주에 이렇게 글 포스팅 할 거에 사진과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올리세요. 네. 포스팅. 네. 그리고 올리신 거를 좀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올렸다고. 들어가서 네. 볼 수 있게. 예,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더 좋은 네.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